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세무조사 중에서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계속 끈질기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올리느냐 라고 국세청 직원들이 뭐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세무조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게 뭐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게 당연히 맞다. 본인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 대해서 세무조사 나가고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지 않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당신을 증여 추정으로 해서 세무조사 나간다. 그리고 이만큼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증여세 과세한다. 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국 사람들이 요원들이 밖으로 나와서 세무사 하면서 내가 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자금 출처 부족 혐의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찍은 동영상들이 구글에 상당히 많더라. 유튜브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경험상 좋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법리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 아마도 이 판례를 최초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으로서 세무조사가 그렇게 자금 출처 부족 혐의가 많아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상정법 45서 재산 취득자금 추정에 걸려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그냥 그렇게 맞는갑다, 적법한갑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니까 납세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했던 요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더욱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기존에 그 본인들이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는 제 눈에는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제가 아이디어맨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그냥 제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뭔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에 국세청 관행이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 관행에 물들어 있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제가 뭐 더 많이 알아서 보이는 것보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뭐 답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판례를 분석하고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들이 다 이렇게 이런 법서들이 적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다 푼 거예요. 제 지식을 다 풀어서 이걸 가지고 왜 혼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혼자 돈벌이를 하지 왜 풀었냐.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풀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니면 이 지식을 풀지를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런데 저는 이 지식을 풀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세청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죠. 비밀을 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은 판결문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판결문을 보안인데 그걸 비밀을 많이 빼가지고 가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항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게끔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컴퓨터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을 어떻게 국세청이 산정하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원천액을 뺍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자금 운용액이라는 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부동산 취득, 뭐 주식 보유, 골프 회원권 취득, 부채 상환, 원금, 예금 증여, 해외 송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금융자산 환산액, 소득 증여 등 납부. 이게 이제 자금 운용액 산정의 항목들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원천은 부동산 양도, 주식 보유, 골프 회원권 양도, 부채 발생, 임대보증금, 현금 예금 수증, 해외 입금, 신고 결정,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금융자산 환산액, 보험금 수령, 근저당 채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항목이 이 분류가 제대로 된 건지 일단 의문이 드는 게, 금융자산 환산액은 어떤 경우에는 자금 운용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금 원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에 있는 수치들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전산에 입력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 채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금의 원천 항목인데, 자금 원천 항목에 만일 그 근저당 채무가 8억이다 하면은 8억이라는 것이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으로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청 전산 항목에 잘못 입력이 되어 있거나 항목에 잘못 분류가 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이 나왔네 하면서 증여세 세무조사 하겠다.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이 10몇 억이나 나왔어. 20몇 억이 나왔어. 그런데 똑같은 이 사례 중에서도 국세청 본청 전산에 보면 20억이고 지방청 전산에 확인해 보니까 13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부족액이 나왔기 때문에 증여 추정이다. 그러니까 상정법 45조 증여 추정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세무조사하는 거는 적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수치를 잘못 입력해 놓고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될 게 입력을 안 해놓고도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이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는 나갈 적법한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랍니다. 이 증여세 말고요, 신고 세목 같은 경우는 종소세, 부가세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이런 경우는 명백한 혐의가 없으면 못 나가요 세무조사. 그런데 조사 결정 세목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증여 추정이니까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혐의도 없는 겁니다. 혐의도. 그래서 실제로 증여세 세무조사 나가가지고는 증여세 과세 적출을 못했어요. 왜? 증여 행위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부족 혐의액이 전산에 튀어나오면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라도. 그런데 그런 걸 딱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나간다는 겁니다. 실질 조사로 분류해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가령 이제 자금 출처 부족 현미액 대상자가 뭐 44명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20명은 실질 조사 나가고, 어떤 4명은 그 부족 현미액 서면 확인으로 나가고, 나머지 20명은 제외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넣은 그 세무조사 남용을 하지 말라고 7장 2에다가 막 이런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뭐냐면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지 마라 라는 게 취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 요건을
명백히 해야 된다. 객관화해야 된다.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증여세 세무조사는 자금 출처 조사는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그냥 이거는 현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게 왜 이게 관행적으로 묵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미명하에 나가가지고 증여세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문제 제기만을 하고 또 다음에 계속 이 사건의 진행 경과는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